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장은 어제 좀 선전했다고 다시 시장이 갈 곳을 모른 채 다시 좀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실적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잘 발표된 종목들 중심으로 추려서 이런 쪽에 대한 앞으로의 가이드와 그리고 또 종목군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번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상반기 중에는 실적이 충격을 받았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받았는데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업 실적의 개선세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변화가 일단 3분기 즉 하반기에는 개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성장세로 돌아서는 종목들과 기회 요인들이 없을까라고 바라보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고른 종목들 군은 일단 영업이익이 3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즉 3분기 연속으로 눈높이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발표하는 모습들 쪽에서 상회한 종목들 쪽으로 추려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과 앞으로의 변화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세 가지로 세 장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자동차 쪽이죠.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물론 실적만 보게 되면 올해 부진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첫째는 상반기의 부진 그리고 3분기 일회성 비용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걸로 보여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회성이라는 얘기고요. 게다가 다음 주 가게 되면 10월 달 자동차 판매가 미국에서 발표가 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선전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회성 비용 제외하고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아차가 조금 더 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는 시각을 봤었을 때는 내년에 이어지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eGMP를 탑재한 여러 가지 현상까지 기대를 하게 되면은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자동차 업종들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실적 잘 나온 게 S&T 모티브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감소폭은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들이 3분기에도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주가도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비싸지 않은 주가에 대해서 그래도 친환경차 쪽의 부품 쪽에 어느 정도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 쪽은 일단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은 잘 나왔는데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긴 했는데 아직까지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건설기계 쪽에서 두산방켓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상반기 영향 때문에 좀 부진하죠. 그런데 일단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멘텀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위축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종목들이 잘 나온 종목들 HDC 현대산업개발, 코론글로벌, 한라대림산업 모두 다 이 3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무산돼서 불확실성은 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때 들어갔던 이제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용들을 반영하는 흐름들이 재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쌈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더 기간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실적은 좋아졌는데 보시게 되면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들은 많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의 업황들이 조금만 정부가 어떤 주택 공급 쪽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건설주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실적 작년에 부진했다가 올해는 또 확대되는 모습들로 확인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주가의 반발매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의료기기 관련된 치과 쪽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들 일단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두 번째로 봤었을 때 가장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IT 쪽 관련된 쪽입니다. IT 장비 쪽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장비라고 포함돼서 죄송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들인데 대표적으로 실적 잘 나오는 회사 보게 되면 심텍이라든가 해성DS, 테크윙 AP시스템 모두 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아직 어떤 장비주 IT 관련된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들이 올해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다고 볼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은 여전히 IT와 관련된 쪽의 흐름들 쪽에서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대표적인 LG노텍, 삼성전기도 실적 괜찮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시장 대비해서 초과된 수익률은 못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내년에 IT 부분들의 확장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당연히 챙겨봐야 될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신주 쪽도 LGU 플러스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부각은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5G 관련된 쪽에 실망감이 좀 더 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는 위험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들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진 실적의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들도 눈에 띄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어지는 곡물가의 강세 흐름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이 살짝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도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건기식,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된 두 회사 대표적으로 실적도 70% 이상씩 좋아지는 모습들인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래서 밸류가 좀 부담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실적 성장성은 계속 이어져도 주가는 일단 어느 정도 어떤 기간 조정의 패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보다 더 좋은 실적 흐름들이 확인돼야 그 다음에 레벨업이 시작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갖되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다음으로 게임주 쪽에서 보게 되면 네오위즈 어느 정도 지금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부각을 못 봤는데 실적 올해 상당히 좋아졌고요. 게다가 지금 어떤 밸류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게임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인선 ENT도 실적 흐름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주가 수준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폐기물 관련된 쪽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인크로스나 이노션 같은 마케팅 광고 홍보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다 괜찮은데 약간 좀 밸류가 비싸다는 쪽에서 또 인크로스는 좀 많이 올랐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좀 정체를 받고 있는데 언제든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 쪽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은행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은 약간 뭐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밸류가 워낙 싸다. 그러니까 이런 때 배당이라도 노려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움직이는데 아직 올해 주가를 보게 되면 여전히 낙폭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반발면은 들어올 수 있어도 성장에 대한 즉 앞으로 실적을 회복해서 계속 확장세로 나가겠다고 대한 이런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반등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플랫폼 쪽에 카카오, 물론 네이버도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독보적으로 한 100% 이상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모습들 쪽에서 일단 지금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여기죠. 숫자가 PR이 75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 기대감과 함께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정체는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하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일단 이제 실적이 눈높이에 맞느냐의 여부들 그리고 또 분기 실적이 계속 우상향으로 될 수 있느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내년이겠죠. 내년에 대해서도 이런 성장세가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맞추시면서 내년에 대한 전망과 함께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상승세가 좀 덜 반영됐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일단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으로 봤을 때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코미코라는 종목인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42%, 특히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코팅 세정 사업부는 훨씬 더 날개를 달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쪽에 어떤 흐름들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시도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또 실적 발표한 쪽에서 한솔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LCD TV 관련된 쪽 그리고 휴대전화 부품 쪽인데 워낙 TV 시장이 잘 팔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졌고요. 내년도 TV가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를 하면서 뭐 퀀텀 닷컴이나 아니면 또 미니 LED TV 같은 또 새로운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에 따라서 계속 어떤 TV의 외주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수혜를 받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실적 잘 발표했고 내년도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끝나게 되면 한 번 더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한 10,000원대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900원으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느 정도 어떤 주가가 이를 반영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기회 요인으로 삼아보자 이런 쪽에서 포인트를 맞췄고요. 불확실성은 일단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쪽도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